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하려 했으며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7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칭찬과 감탄이든 분노와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정서적 공급원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의 참 폭발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되새기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 타협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일반적인 방식의 부드러운 경계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필요를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결과와 대가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연락하는 건 좀 불편해 와 같이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면 답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번호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시험할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만이 그들에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소용돌이치더라도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감정의 드라마를 상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드러눕는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월감과 통제력을 잃고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그들의 생명줄인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중독자입니다. 칭찬, 논쟁, 심지어 당신이 그들에게 애원하는 모습까지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자아를 살찌웁니다. 당신의 눈길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굶기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지도 예의상 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미끼나 거짓 위급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줌의 관심을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 깊이 파고들 동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있던 자리를 거대한 블랙홀로 만드십시오. 어떤 에너지도, 인정도, 반응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증오가 아닌 무관심, 분노가 아닌 무관심이 핵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벽하게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화폐와 같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사기꾼에게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인정 없이는 불완전하고 망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수는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즐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의식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를 찾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며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과 인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을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6번째 방법, 꾸밈없는 진실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의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혼란과 자기 의심 속에 가두어 통제합니다. 이 견고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과거의 일을 왜곡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당신은 지금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하고 있군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그들의 거짓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게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건히 당신의 진실 위에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명확함 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힘을 되찾고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로운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들을 조연은커녕 엑스트라로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페이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하려 했으며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7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칭찬과 감탄이든 분노와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정서적 공급원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의 참폭발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되새기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 타협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일반적인 방식의 부드러운 경계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필요를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결과와 대가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연락하는 건 좀 불편해 같이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면 답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번호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시험할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만이 그들에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소용돌이치더라도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감정의 드라마를 상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드러눕는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월감과 통제력을 잃고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그들의 생명줄인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중독자입니다. 칭찬, 논쟁, 심지어 당신이 그들에게 애원하는 모습까지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자아를 살찌웁니다. 당신의 눈길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굶기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지도, 예의상 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미끼나 거짓 위급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줌의 관심을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 깊이 파고들 동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있던 자리를 거대한 블랙홀로 만드십시오. 어떤 에너지도, 인정도, 반응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증오가 아닌 무관심, 분노가 아닌 무관심이 핵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벽하게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화폐와 같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사기꾼에게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인정 없이는 불완전하고 망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수는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즐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의식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를 찾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며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과 인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을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꾸밈없는 진실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의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혼란과 자기 의심 속에 가두어 통제합니다. 이 견고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과거의 일을 왜곡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당신은 지금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하고 있군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그들의 거짓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게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건히 당신의 진실 위에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명확함 속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힘을 되찾고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로운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들을 조연은커녕 엑스트라로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페이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하려 했으며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7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칭찬과 감탄이든 분노와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정서적 공급원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의 참 폭발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되새기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 타협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일반적인 방식의 부드러운 경계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필요를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결과와 대가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연락하는 건 좀 불편해 같이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면 답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번호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시험할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만이 그들에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소용돌이치더라도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감정의 드라마를 상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드러눕는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월감과 통제력을 잃고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그들의 생명줄인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중독자입니다. 칭찬, 논쟁, 심지어 당신이 그들에게 애원하는 모습까지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자아를 살찌웁니다. 당신의 눈길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굶기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지도, 예의상 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미끼나 거짓 위급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줌의 관심을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 깊이 파고들 동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있던 자리를 거대한 블랙홀로 만드십시오. 어떤 에너지도, 인정도, 반응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증오가 아닌 무관심, 분노가 아닌 무관심이 핵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벽하게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화폐와 같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사기꾼에게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5번째 방법,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인정 없이는 불완전하고 망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수는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즐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의식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를 찾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며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과 인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을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6번째 방법, 꾸밈없는 진실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의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혼란과 자기 의심 속에 가두어 통제합니다. 이 견고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과거의 일을 왜곡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당신은 지금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하고 있군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그들의 거짓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게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건히 당신의 진실 위에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명확함 속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힘을 되찾고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로운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들을 조연은커녕 엑스트라로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페이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하려 했으며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7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칭찬과 감탄이든 분노와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정서적 공급원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의 참폭발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되새기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 타협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일반적인 방식의 부드러운 경계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필요를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결과와 대가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연락하는 건 좀 불편해 와 같이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면 답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번호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시험할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만이 그들에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상처가 소용돌이치더라도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감정의 드라마를 상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드러눕는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의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월감과 통제력을 잃고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그들의 생명줄인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중독자입니다. 칭찬, 논쟁, 심지어 당신이 그들에게 애원하는 모습까지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자아를 살찌웁니다. 당신의 눈길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관심과 인정을 완전히 굶기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지도 예의상 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미끼나 거짓 위급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줌의 관심을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 깊이 파고들 동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있던 자리를 거대한 블랙홀로 만드십시오. 어떤 에너지도, 인정도, 반응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증오가 아닌 무관심, 분노가 아닌 무관심이 핵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벽하게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한 화폐와 같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 사기꾼에게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인정 없이는 불완전하고 망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수는 싸우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즐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의식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를 찾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며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과 인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을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6번째 방법, 꾸밈없는 진실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의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혼란과 자기 의심 속에 가두어 통제합니다. 이 견고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과거의 일을 왜곡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당신은 지금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하고 있군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그들의 거짓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게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건히 당신의 진실 위에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명확함 속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의 힘을 되찾고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로운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들을 조연은커녕 엑스트라로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페이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해하려 했으며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7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칭찬과 감탄이든 분노와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정서적 공급원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의 참 폭발을 그저 덤덤히 바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되새기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 타협 없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일반적인 방식의 부드러운 경계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필요를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결과와 대가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연락하는 건 좀 불편해 같이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 연락하면 답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의 번호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시험할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논쟁이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행동만이 그들에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